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흥미로운 주제, 바로 이 사진을 확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확대해서 보다가 왜 이렇게 흐릿하고 깨지지? 하고 실망했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왜 사진 확대가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확대가 제한되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확대하는 행위 뒤에 숨겨진 기술적, 기기적, 그리고 심지어는 디자인적인 이유들까지 지금부터 그 베일 속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분명 역대급으로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사진을 확대하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바로 기술적인 품질 저하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줌이라는 기능이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광학줌과 디지털 줌, 이 두 가지 개념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학줌은 카메라 렌즈 자체가 움직여서 피사체를 물리적으로 가깝게 당겨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빛을 모으고 조절해서 이미지를 확대하기 때문에 화질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사진 애호가들이 고품질의 사진을 얻기 위해 광학줌 기능이 뛰어난 카메라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들 중에서도 프리미엄 모델들은 고성능 광학줌 렌즈를 탑재하여 멀리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담아내는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광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줌은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잘라내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렌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촬영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단순히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죠. 마치 그림판에서 작은 이미지를 억지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작은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억지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점과 점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면서 그림이 픽셀화되고 깨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디지털 줌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유효해상도, 즉 사진을 구성하는 픽셀 수가 실제로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픽셀들을 억지로 늘려 보여주기 때문에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저해상도 이미지를 크게 인쇄했을 때 글씨나 그림이 깨져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픽셀레이션 PIXL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디지털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한계점 중 하나입니다. 작은 이미지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픽셀 하나하나가 눈에 띄게 커져 마치 모자이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줌은 촬영 후 사진을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미 촬영된 사진을 크롭하여 확대하는 것 또한 디지털 줌의 원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크기가 클수록, 즉 화소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픽셀레이션 현상이 덜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하면 결국 화질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화소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줌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원본이 가진 장점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을 10배 디지털 줌으로 확대한다면 사실상 200만 화소 수준의 이미지 정보를 확대해서 보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디테일 손실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사진을 디지털 줌으로 확대할수록 이미지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디테일은 사라지며 때로는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져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러한 디지털 줌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사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기능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줌으로 인한 화질 저하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고배율의 디지털 줌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배율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화질 저하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확대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죠. 이런 제한은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제조사의 깊은 고민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손님에게 최상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조리법을 고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내 폰은 이것밖에 확대가 안 되지?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정도 확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화질을 보장해 주려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줌으로 확대된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는 픽셀과 픽셀 사이의 빈 공간을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하여 채워넣거나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선명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화질을 복원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디지털 줌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광학줌이 제공하는 원본 화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하게 이미지를 복원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디지털 줌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사진을 확대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이 흐릿하고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무리한 디지털 줌 확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대신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물리적으로 피사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광학줌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사진 퀄리티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진 확대가 제한되는 두 번째 주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기기 및 앱과 관련된 제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종류나 어떤 사진 앱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진 확대 배율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아예 확대 기능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아이폰 사용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폰의 기본 사진 앱은 별도의 설정이나 외부 앱 없이 사진 확대 배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게 최대치인가? 하고 의아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폰에는 숨겨진 확대 기능이 존재합니다. 바로 설정 손쉬운 사용 확대 축소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능을 켜두면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 번 탭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훨씬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사진 앱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모든 화면에 적용되는 접근성 기능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특정 부분을 아주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죠. 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알지 못하고 기본 앱의 제한에만 국한되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개발팀은 모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과확대를 막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한 확대 기능을 제공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애플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앱에서는 확대 배율을 제한하여 일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접근성 기능을 통해 더 강력한 확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 인스타그램에도 흥미로운 확대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 사진 확대 기능이 테스트되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짧은 기간 동안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었었죠. 이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시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사용자분들 중에는 앱 업데이트 후에도 해당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기능이 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필 사진은 사용자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대는 원치 않는 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 속의 작은 배경이나 주변 사물을 확대하여 개인의 위치나 다른 민감한 정보를 추측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사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운영에 있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확대 기능을 제거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앱 자체적인 정책이나 사용자 보호를 위해 확대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스타그램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사진 공유 앱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업로드된 사진의 화질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부분의 확대 기능을 제한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진 작가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기능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PHOTOPRISM과 같은 이미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미지 확대가 특정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설정 또는 미리 보기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미리 보기 이미지의 해상도를 제한하거나 원본 이미지의 모든 디테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미지를 동시에 다루는 과정에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최적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모두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확대 축소를 지원하는 것은 서버 자원이나 클라이언트 기기의 처리 능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환경에서 대규모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효율성을 위해 확대 기능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계 목적이나 효율성을 위해 확대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진 확대가 제한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용하는 기기의 운영체제 설정, 특정 앱의 정책, 그리고 이미지 관리 소프트웨어의 효율성 등 다양한 기기 및 앱 관련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기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진 확대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이처럼 기술과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디지털 경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웹페이지 확대 축소 제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모바일 웹페이지를 보다가 확대 축소가 안 돼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대하고 싶은데 아무리 손가락으로 늘려도 꿈쩍도 안 하는 웹페이지들을 만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게 바로 웹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확대 축소 기능을 제한해 놓은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된 이유는 웹페이지 디자인을 유지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웹 개발자들은 특정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웹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이들은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각 요소들의 위치, 크기, 비율을 정교하게 배치하고 전체적인 웹페이지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의로 페이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이 아름답게 꾸며진 디자인이 깨지거나 콘텐츠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가 화면 밖으로 밀려나거나 이미지와 텍스트가 겹쳐 보이거나 버튼이 이상한 위치로 이동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는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건축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안정성과 미관을 해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웹페이지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반응형 웹 디자인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춰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페이지가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 접속하더라도 일관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최고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웹 개발자들은 뷰포트 VIWPORT 설정이나 CSS, CAS, CADING 스타일 시트 코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확대 축소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는 웹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뷰포트 메타 태그 안에 user-scalable와 같은 속성을 추가하면 사용자의 확대 축소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와 같은 코드를 웹페이지 헤더에 삽입함으로써 사용자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CSS 코드 내에서 특정 요소의 크기나 배율을 VW 뷰포트 너비나 VH 뷰포트 높이와 같은 상대 단위로 고정시키거나 오버플로 히든 속성을 사용하여 콘텐츠가 특정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확대 축소를 간접적으로 제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웹페이지의 요소들이 항상 개발자가 의도한 비율과 위치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처럼 개발자들이 확대 축소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의 시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작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고 터치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확대 축소 제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만약 확대 축소 기능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면 사용자는 웹페이지의 중요한 버튼을 누르기 어렵게 되거나 텍스트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웹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가장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죠. 그러니 다음에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확대가 안 될 때는 개발자들이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위해 확대 기능을 제한해 두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지나친 제한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나은 웹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웹 접근성 측면에서는 확대 축소 기능 제한이 오히려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손가락 움직임이 불편한 사용자들에게는 확대 기능이 필수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확대 축소를 아예 막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하거나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웹 개발 가이드라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최적화를 위해 확대 축소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 바로 사진을 확대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주요 이유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진을 확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적인 품질 저하, 기기 및 앱의 설정과 정책, 그리고 웹페이지의 디자인 유지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사진을 확대할 때 다양한 제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줌으로 인한 화질 저하는 사진의 본질적인 한계이며 아이폰의 손쉬운 사용 기능이나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사진 확대 제한, 그리고 PHOTOPRISM의 이미지 관리 효율성 등은 특정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섬세한 조치들입니다. 또한 웹페이지의 확대 축소 제어는 개발자들이 의도한 디자인과 정보 전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 확대가 제한되는 이유는 단순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그리고 디자인적인 고려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기기 설정을 조정하거나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확대 축소 제한을 조절할 수도 있고, 웹 개발자들은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웹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확대 축소 기능을 현명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디지털 이미지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사진 확대에 대한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진을 확대할 때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세 가지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조금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단순한 궁금증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는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역대급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가 가득했던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디지털 세상에는 수많은 기술적 원리와 숨겨진 의도들이 존재합니다. 사진 확대라는 작은 주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원리와 제한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량이며 오늘 이 영상이 그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